미국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이후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가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를 통해서 지명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아마추어 드래프트에서 심정수 전 선수의 아들인 둘째 아들이죠. 케빈 심이 5라운드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지명이 됐고요. 한국계 선수인 에디 팍이라는 선수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8라운드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야구를 배운 경우일 텐데요. 그러나 다음 두 명의 선수는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니다가 미국 대학에 입학해서 야구를 계속했고요. 메이저리그 팀들의 지명을 받은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 20라운드에 지명된 신일고 출신의 최병용 선수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16라운드 지명을 받은 배저구 출신의 내야수 신우열 선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드래프트에 막차로 올라타면서 김하성 선수와 지금 리그는 다르지만 같은 팀에 속한 최병용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미 기자님이 최병용 선수와 전화 네. 인터뷰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자, 최병용 선수가 2021년 KBO 드래프트에 나왔다가 지명을 받지 못했다면서요. 아, 네. 사실 직접 전화 연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피닉스로 이동하는 네. 딱 그 날이어가지고 저희 촬영 날이 그래서 미리 제가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최병용 선수가 2021년, 예, 2021년 지명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최병용 선수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뽑힌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래도 스카우터 몇 분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막상 하니까 뽑히지 않더라고요. 좌절감도 있고 그때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다 좋은 분위기를 얘기했는데 막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졌다 말해야 되나?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병용 선수가 미국 유학을 생각했던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세 가지의 방향을 잡았다고 네.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리그도 생각을 했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 대학 야구 유학 전문 컨설팅 회사죠. 크로스 베이스볼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빨리 더 어린 나이에 드래프트를 신청하고 싶어서 2년제에 가거나 아니면 독립리그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연히 미국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보게 돼서 설명회를 갔다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세 가지 진로를 정해두고 이제 생각해 봤었죠. 2년제 갈지 아니면 독립리그를 갈지 여기로 올지 미국을 갈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넓은 곳에서 이제 야구의 선진국인 곳에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똑같은 2년제를 갈 거니까 그 외국에 2년제 갔다가 KBO 돌아가서 트라이아웃이란 걸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여기에 넘어오게 되었죠. 최병용 선수가 키움의 김희집 선수와 신일고 네네. 동기로서 정말 친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친하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지 선수가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을 받았잖아요. 2차 1라운드 9순위로 키움 지명을 받았어요. 친구의 프로 입단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당시에 최병용 선수가 축하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을 때 감정이 묘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럽지 않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부러웠죠. 솔직하게. 근데 거기 안 뽑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더 강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최병용 선수가 뉴멕시코 밀리터리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네. 여기가 2년제 네. 주니어 칼리지죠. 네, 그래서 저도 왜 2년제를 갔을까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빨리 졸업해야지. 그래야지 프로에 갈 수 있잖아요. 원래 최병용 선수의 그 로드맵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해파 트라이아웃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통해서 KBO 리그 다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높게 그렇죠. 너무 왜냐면 KBO 네. 리그 문도 떨어졌는데. 네. 네. 근데 자신이 MLB 드래프트에 지명을 받을 거라면 저라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2년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최병용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리 스카우트들이 학교 경기에 많이 찾아온 거예요.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팀이 볼티모어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스카우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병렬 선수가 뉴멕시코 밀리터리 대학을 간 것도 거기에서 100% 장학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크로스볼 베이스볼이라는 곳에서 한국에서 곤지하면서 네네. 트라이아웃 같은 걸 해요. 그거를 라이브로 쏘는 거죠. 미국 미국. 관계자들 네. 미리 네, 연락을 네, 해서 네, 그걸 보여주고 아니면 그걸 뭐 라이브로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뉴멕시코 밀리터리 대학에서 최병렬 선수한테 관심을 나타냈었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대학도 뭐 오퍼가 왔었는데 이쪽은 100% 전액 장학금이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공부도 해야 되더라고요. 수업도 받고 야구도 해야 돼서 그게 좀 색다르고 적응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수업을 한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 들으니까 처음에는 멘붕 왔던 것 같아요. 원래 아예 못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 10개월 공부하고 그렇다고 또 잘하는 건 아니니까 와서 고생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전에 다 수업을 듣다 보니까 팀 운동을 3시에서 3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끝나는 게 5시 반이면 끝나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막 오후 야간 운동까지 해서 최소 6, 7시간을 운동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한 2시간, 2시간 반만 하니까 이게 뭔가 운동을 안 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느낌? 이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팀 운동 할 때는 팀 훈련만 해요, 진짜. 견제 운동 아니면 이제 투수 폰고 내야수랑 같이 아니면 뭐 단체 폰고 이렇게 해서 딱 이 운동만 하고 배팅이 치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운동은 이제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운동장에 가서 코치님 찾아서 운동해야 되는 거였죠. 최병렬 선수가 드래프트 전 지난 6월 네. 샌디에고 훈련장에서 워크아웃을 받았다면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관심 있는 선수들, 대학 선수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좀 그렇죠. 체크도 하고. 네, 그렇죠. 샌디에고만을 위한 워크. 네, 아마 네. 다른 팀들도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병렬 선수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 한 20명 정도 넘는 선수들이었다고 하는데 동양인 선수는 자신이 유일했다고 해요. 네, 미국인 선수들 아니면 남미권에 있는 선수들이 모였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소름 돋는 게 왜요?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이제 SK 전신이자 SK 와이번스에서 이제 교육 리그를 보내잖아요. 애리조나나 네. 플로리다나 애리조나나 애리조나에. 교육 리그를 보내는데 네. 그 메이저 리그를 앞둔 루키 선수들이랑 이렇게 부딪혔을 때 진짜 벽을 느끼거든요. 와, 이 선수들은 어떻게 이런 선수들이 있냐 이런데 그 벽을 뚫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저는 지금 막 좀 소름 돋아요. 와, 한국 사람이 한국 선수가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순간 들었어요. 네. 하루밖에 안 했는데 가서 일단 간단하게 몸 체크하고 몸 풀고 60야드 단거리 뛰고 제자리 점프 그다음에 폰고 배팅 그리고 라이브 배팅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끝났거든요. 라이브 배팅 때도 좀 잘 쳐서 그때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아요. 총 6번 쳤는데 4타수 2안타에 삼진 2번 먹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갔을 땐 긴장 엄청 됐거든요. 그래도 이게 샌디에이고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후회 없이 잘했다는 느낌?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는 3일 동안 진행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마 그래서 더 지명을 받길 기다리는 선수들은 3일 내내 잠을 아마 제대로 그럴 것 못 잘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최병렬 선수가 20라운드였잖아요. 제일 네.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네. 힘들었을 것 같고 더 좀 흥미로웠던 거는 저도 몰랐는데 드래프트에 신청을 하려면 프로스펙 링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 보낸 팀은 볼티모어였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샌디에고도 보내긴 했어요. 근데 20라운드 지명 순서가 볼티모어가 더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병렬 선수는 조금 내심 기대를 했겠죠. 네. 근데 볼티모어는 또 패스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샌디에고까지 왔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셋째 날 19라운드까지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최병 선수가 네. 정말 긴장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신이 이 기회를 기다렸던 건 아니었지만 네. 그 분위기가 시즌 치르면서 계속 너는 될 것 같다. 맞아요, 감독님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나 진짜 되나? 뭐 이렇게 했다가 뭐 19라운드까지 이름이 안 불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했겠죠. 이번에 안 뽑히면
올해 안 뽑히는 거니까 마지막 라운드에 제일 긴장했던 것 같아요. 볼티모어보다 솔직히 파드리스랑 더 자주 연락하고 파드리스가 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볼티모어보단 파드리스를 더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뽑기 전에 전화를 해줘요, 미리. 그래서 뽑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샌디에이고 지명 두세 개 팀 전에 이미 샌디에이고는 전화를 해서 누굴 뽑을지 그 선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저 에이전시가 받았어요. 뽑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정말 감개무량했겠어요. 네. 소감이 어땠을까요? 특히 뽑히자마자 그냥 소름이 너무 돋았던 것 같아요, 온몸에. 안 믿길 정도로. 그냥, 그리고 그동안 여기서 힘들게 지내던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힘들 때 혼자 있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뭐 안 되거나 할 때 항상 혼자 있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네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는 김하성 선수가 뛰고 그쵸.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최병용 선수한테는 뭔가 이렇게 코리아, 네, 한국에 큰 자부심이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병용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김하성 선수의 팬이었다고 해요. 와. 네, 키움 시절부터. 키움에 계실 때부터 봤거든요. 좋아합니다, 김하성 선수 선배님. 저는 그 수비할 때 강한 어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강한 송구라 해야 되나? 그거를 좋아해서 선배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최병용 선수가 올 시즌 엄청난 성적을 올렸더라고요. 네. 대학리그 58경기에 출전해서 15홈런, 80타점, 71득점, 네. 45볼넷에 도루는 10개, 타율이 4할 4푼 8리예요. 네, OPS. OPS는 자 1.429의 성적을 냈는데 1학년 때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네, 미국 가면 보통 선수들이 이제 벌크업이나 이런 쪽에 막 하체 좀 단단하게 만들려고 네, 하는 네. 것도 많이 있잖아요. 최병준 선수는 그런 것도 물론 했고 타격 쪽에 변화를 좀 두었다고 합니다. 타격 쪽에서 변화가 있었죠. 파워도 당연히 키웠고요. 자세에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엔 좀 서서 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겨울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다니는 배팅 레슨 코치님이 있어요. 그 코치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하체를 낮췄거든요. 그거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차분하고 좀 진지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병용 선수가 김하성 선수한테 따로 메시지를 전했다면서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파드리스에 지명된 최병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배님 키움에서 시합할 때부터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수로 이렇게 많이 보고 배우고 따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하고 이제 리그는 다르지만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 같이 한번 야구하고 싶습니다. 김하성 선수와 최병용 선수가 빅리그에서 같이 뛰는 날이 있을까요? 최병준 선수가 말하길요, 자신이 빅리그에 올라가야 하는 건 당연하고 김하성 선수도 그때까지 파드리스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파드리스 이동욱 감독이 지금 루키 리그에 계시잖아요. 네네. 연수를 받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병준 선수에 대해서 이미 구단로부터 루키팀 감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동욱 감독한테 너 혹시 BY 초이 아냐? 막 이렇게 물었는데 BY 초이가 누구지? 되게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입단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동욱 감독도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고 이동욱 감독이 8월에 들어오시는데 약 2주간 최병준 선수와 같이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야. 루키 리그에 계시는 거니까. 이 최병준 선수가 피오리아 훈련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욱 감독이 루키 리그 코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코칭도 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동욱 감독도 최병용 선수도 파드리스 훈련장에서 루키 리그에서 서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최병용 선수가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빅리그 무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합니다. 한화가 지난 6월 21일 기아전 7대4 승리를 시작으로 7월 1일 삼성전 10대4 승리까지 8연승을 거뒀는데요. 특히 연승 기간에 안정적인 마운드가 돋보였습니다. 정리의 야구 시간.